뭔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교육학 이수했어요? 이수 안 했으면 교육 못해요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교육학 이수한 사람들도 전체 교원 중에 있어요. 전체 교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0명인데 교육학을 이수했던 전문 교직도 한 500명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1,500명의 강사는 각각의 전문 분야 사람들을 불러다가 실제로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졸거나 뭐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애들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저 이제 대학 안 가고 창업할래요라고 하면 창업 지원금도 모아서 주고요. 저 이제 기술 배울래요라고 하면 그 교과목이 기술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기본 교과목을 가르치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자기가 배우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이제 에듀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무슨 설비 기사 이런 거를 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보통은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대학 학과하고 또 안 맞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데 여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에 다 개설이 되어 있고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신경 쓰는 거는 애들이 이제 소규모 그룹 활동 이것들 신경 써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사람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만 학교는 신경을 쓰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강의하는 것들은 전문가가 와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런 교육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또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기술을 배우거나 뭐 창업하거나 뭔가 다른 방향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거죠. 방통고는 이거 배워야지 졸업장 줄게. 이거 무조건 배워. 라고 하니까 애들이 강제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니까 애들이 이제 자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퇴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학교에서 다 충족해 주니까 그러니까 99% 정도 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 온라인 쪽으로 이 통신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엔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과정을 통신제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범지구 이제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거기 그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양영남 그 대표이사님께 뭐를 좀 부탁을 좀 드렸었냐면 이제 33년 동안 그 시스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 그 이제 온라인 시스템 같은 거를 기술적으로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제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시범적으로 하면 이제 가능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학교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 쪽에는 너무 이게 걸림돌들 많고 이게 허물어야 될 장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귀한 걸음 해주신 최진영 우리 종로학원 대표이사님 오늘 좀 말씀을 이 주제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주신 제안서 문경 스포츠 센터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잘 보고 그랬는데 저 피드백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또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귀한 말씀 좀 주시죠. 뭐. 제가 늦어서 죄송한데 출발을 일찍 했는데 그 사고 난 길을 잘못 택해가지고 늦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못했지만 그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의 그 교육 혁신하시는
공교육 선생님 출신 중에 후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강연을 듣고 왔는데 그분 강연이 재밌었던 거는 일본의 지금 교육 문제점이라고 짚은 거가 한국이랑 똑같았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학생들 주체성 없는 거, 자살률 있는 건들 이제 행정 업무나 이런 거 많은 거, 그 거의 우리랑 완전히 똑같은데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한국과 일본만 그래. 그래서 한국 예를 계속 드시 또 그 이 문제에 대한 게 한국도 선생님들 바로 하시고 학교 밖 선생님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똑같은 문제를 하는데 원인을 어디서 보시냐면 그 일본이 독일 교육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근대 교육을 만들었는데 유럽들은 그 교육을 만들고 자기들은 이제 바뀌었는데 일본은 안 바뀌고 받아온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또 일본 교육을 가져온 부분이 꽤 있을 텐데 저희도 안 바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한국 일본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없는 나라 얘기를 이제 예를 드신 게 네덜란드나 미국이나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학교가 다양하다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찾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던데 학생 100명만 모여서 학교를 하고 싶다면 학교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가 뭐 조금 과장되면 한 종류의 학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학생들은 밖으로 가야 되는데 다양한 학교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이 학교가 안 맞으면 어느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없는 나라로 뭐 옛나라를 든 나라들은 다양한 학교가 있다였고요. 지금 아마 N고등학교가 주는 시사점은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가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성인 대상인데 일본의 N고등학교는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런 통신학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각자 자기들만의 학교 형태를 제공을 하니까 자기가 맞는 학교를 고를 수 있으면 내가 북일고가 싫으면 요 학교 가면 되네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북일고가 싫으면 다른 방법이 크게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도 학생들 저는 1인 1학교 시대가 와야 된다고 모든 미래는 1인 1학교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인 1학교 시대가 오기 위해서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선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폐교를 활용한다면 대안학교 인허가는 지금도 제도는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조금 발휘해 보거나 하는 식으로 우선 시범이라도 하고 결과를 잘 보여줬을 때 법제화하시거나 할 때도 저런 성공 사례가 있구나라고 해서 따라가실 텐데 그냥 하면 아마 교육 분야가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시는 분야라서 저 의료랑 교육을 비슷하다고 보는데 임상 결과를 안 드리면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법제화 가는 전에 여러 개 된다면 그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를 위한 대안학교 정도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 많이 넣는 거로 이렇게 하면 우선은 시범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도 따라가면서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굉장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그 최진영 그 대표 이사님은 국가 그 교육 정책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시고 언론에도 자주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종종 이렇게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부르면 가긴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제도를 과감하게 털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벽들이 제도적으로 좀 안 돼 있으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 키워놔야 될 때 키워내야 되는데 그거를 담아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깨야지 되는데 그런 그 사례들을 오늘 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전 이런 것들을 제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이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문제도 윤현한 센터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문화의 그 학생들 그 학령 문제들이 굉장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기는 한데 이제 다문화 자녀들 10명 중에 4명은 이제 학업 중독 포기가 될 걸로 예측을 한다 이런 뭐 기사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일단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그 학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다양한 교육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문화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학업 중독 포기에 그런 환경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촉진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부모로부터의 영향도 조금 소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성세대고 또 굉장히 규격화된 교육만 받은 세대라서 지금 다양한 학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가 이제 해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요. 또한 이제 뭐냐 하면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일본은 이제 학업 중독 포기율이 10%라고 하는데 10%는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이 10%가 정말 학교가 다양한 학교 자기한테 맞는 고등학교에 거기를 가서 배우는데 주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통신고를 예를 들었는데 통신고는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 중에 뭐 스프링 제도가 있다 그랬죠. 이거 연간 7일 9일이면 굉장히 짧은 날짜고 나머지는 자기 관리를 가정에서 하던 본인이 하던 이렇게 이제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업 중독 포기 학생이 저는 이제 다문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을 많이 알아요. 사실 일반 비다문화 자녀들은 제가 더 특성을 모르는 편인데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걱정이 된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해서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과제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성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성인의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미성년 아이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 가정 다 일반이야. 예. 가정에서 형제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어디 사회나 학교나 나와야 또래를 만날 수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했을 때 성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좀 어떻게 보충해 줘야 될까? 지금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제가 듣지를 못해서 학습은 자기가 다양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300개 500개 중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성 문제는 좀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대학생들이 2년 반 동안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을 했어요. 이때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을 채용을 하면 선입견인지 몰라도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고 뭐 협동하는 거 이런 거가 좀 다르다라고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2년 반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시절도 아닌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통신고를 해서 학업을 마칠 때는 물론 학업을 못 마치는 건 좋지만은 우리는 이제 일본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학습 격차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격차를 내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 학교에서 안 되면 통신고에서 맞춰서 직업을 갖다든지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거를 보완하면서 우리나라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그러면 N과 S 말고는 내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일본은 그냥 이 학교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은 아니더라도 학교 제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뭔가 판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인정이 돼야지
뭐 여의학교라도 갈 수 있고 대안학교 갈 수 있고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말씀 한번 해줘보시죠.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스쿨링에 대한 거는 1년에 7일에서 뭐 9일을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학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적인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뭐 한 번 하는 애들 한 번이고요. 세 번, 뭐 5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얼굴 대면으로 해서 안면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앉아서 선생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일 공부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일주일에 뭐 내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과제를 제출하면 담당 선생님이 그 과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꼭 필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인터넷으로 직접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실제로 학교 가서 해야 되는 뭐 스포츠라든지 요리 만든다든지 이거는 학교에 가서 해야지 집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1년에 이제 7일에서 9일은 학교에 가서 그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N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1000명당 6명, 그러니까 1000명당 6명의 그 전담 인원이 있대요. 그래서 학생 1000명당 6명이 뭐 하느냐 하면 이제 각종 우리로 치면 동아리라든지 뭔가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과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교과 이외에 해당하는 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그것을 학생들을 가이드를 하는